이 코너는 원광대학교 HK+ 지역인문학센터 함성인문학과 함께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찾아가는 인문학, 굿모닝 인문학, 원광대학교 HK+ 동북아 인문사회연구소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이야기 나눌 이가영 교수님 나와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은 전공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중국 문학입니다. 아, 중국 문학 쪽을 전공하셨군요. 네. 네, 오늘은 그래서 중국의 이야기를 들고 오셨겠죠? 네, 맞습니다. 네. 중국의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중국의 수능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네. 네, 중국의 수능이 한국의 수능과 굉장히 비슷한 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점에서 비슷하고 네. 어떤 점에서 뭐 부작용들이 있고 또 중국의 학생들은 어떤 시험을 보는지 등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중국이 G2로 급부상하면서 그 국가 경쟁력도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고 또 네. 인재를 육성하는 그런 시스템도 다른 나라에서 좀 궁금해하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동안 중국이 14억의 인구 그리고 굉장히 넓은 대륙, 영토 그리고 빠른 경제 성장률 등을 기반으로 해서 네. 전 세계에서 그 힘을 키워왔는데요. 네네. 최근에 소프트 파워를 중시하면서 중국은 유능한 인재를 기반으로 한 발전을 꾀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현재 중국을 이끌어가는 젊은 피들이 네네. 어떻게 양성되어져 왔고 그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성장해 왔는가를 네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중국도 우리나라랑 이렇게 비슷한 수능이 있죠. 네, 그걸 맞습니다. 뭐라고 하죠? 까오카오라고 합니다. 까오카오. 까오카오. 예, 그러니까 성조에 따라 좀 다르군요. 네. 까오카오. 예, 알겠습니다. 까오카오에서 높은 점수를 얻기 위해서 네. 과도한 교육열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특히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교육열이 엄청나게 높아요. 그래서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또 적지 않은 부작용들도 발생하고 있는 게 지금 네. 중국의 현실입니다. 까오카오는 우리나라 수능과 마찬가지로 대학 입학을 위해서 치러지는 전국적인 입시 시험인데요. 네네. 정식 명칭은 보통 고등학교 입학 전국 통일 시험, 普通高等学校招生全国统一考试라고 부릅니다. 예.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줄여서 까오카오라고 부릅니다. 그 학기가 좀 다르죠? 중국이랑 우리나라랑. 네. 우리나라는 3월에 학기가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능은 11월 둘째 주 목요일에 실시되고 있어요. 맞아요. 근데 중국은 9월 학기로 6월에 이틀에 걸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9월부터 시작하는 학기제군요. 네네. 예. 그 보통 그러면 시험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일반적으로 7일 오전 9시부터 예. 11시 30분까지 어문 시험, 그러니까 국어 시험이죠. 중국어 국어 시험. 시험이고요. 네.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수학 시험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는 네.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사탐 과탐이라고 하죠. 네네. 문과 종합 시험과 이과 종합 시험이 문이과로 나누어져서 실시되고요. 네. 오후 3시부터 5시까지는 외국어 시험이 실시됩니다. 야, 우리나라는 진짜 하루에 몽땅 보는 반면에 중국이 그렇죠. 이틀에 나눠서 좀 여유롭게 시험을 보는 경우네요. 네. 여유롭다고 하면 여유로울 수도 있는데요. 네. 수험생들이 이틀간을 컨디션 조절해야 그러니까, 되니까 그러네요. 엄청 힘들어했어요. 죄송합니다. 친구들도. 저는 점심시간만 보고 지금 좀 여유롭다고 생각했는데 예, 11시 30분에 끝나서 3시에 또 시험이니까 네, 맞습니다. 점심시간 엄청 기네라고만 생각했지 수험생의 마음을 제가 헤아리질 못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외국어 시험도 있는데요. 네. 외국어는 좀 다양해요. 일본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시험이 있고요. 네. 사실 그 외국어 시험 중에 한국어 시험도 있었는데 조선 쪽 때문에 네.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해서 없어졌어요. 아, 진짜? 네. 아, 한국어 시험이 있었어요? 네, 원래 있었어요. 근데 조선족들이 한국어 네. 시험 점수가 너무 높으니까 그렇지, 그럴 수밖에 없겠지. 네,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해서 아, 진짜? 한국어 시험이 없어졌어요.
아, 이거 뭐 한국인으로서 약간은 좀 아쉬운 대목이긴 하네요. 그러긴 하죠. 예, 이 시험이 존재하고 있어야 또 이 한국어를 접할 수 있는 학생들이 많아질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조금 아쉽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수능과의 결정적으로 가장 다른 점이 있다면서요. 네, 우리나라 수능은요, 객관식 위주잖아요. 맞아요. 근데 중국의 수능 중에 국어 과목, 그러니까 중국어 과목에서 네. 논술형 문제가 있어요. 아, 논술을 그날 네. 봐요. 네. 오. 작문을 하는 시험인데요. 예. 한국 수능이 오지선다 객관식 문제가 45개인 것에 반해서 네네. 중국의 까오카오 어문 과목 시험 문제는 한 개의 전국 공통 주제와 그리고 다른 지역별 주제에 논술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국의 학생들이 동일한 시험 문제 하나에 대해서 논술을 하고 각각의 지역마다 다른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각각의 지역마다 예. 다른 문제에 대해서 이제 논술 문제를 풀어요. 시험 그럼 작문 문제 뭐 나왔어요? 이거 굉장히 궁금한데. 학생의 입장에서 봤을 때 뭐 코로나와 관련된 문제가 나오지 않았을까? 왜냐면 세계적인 이슈니까. 아니요, 이번에 코로나랑 관련된 문제가 나왔을 거라고 다들 생각을 했는데 네. 코로나와 관련된 문제가 나오지 않았어요. 어. 그리고 올해 작문 주제는요. 네. 춘추 전국시대 관표지교와 관련된 이야기가 네. 나왔고요. 또 하나는 한 세기를 손잡고 청년들이 미래를 함께 창조하다라는 주제로 연설문을 작성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야, 연설문을 작성해라. 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코로나19와 관련된 주제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던 학생들이 매우 당황했다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코로나19가 네. 심각해지면서 그렇죠. 중국 교육부에서는요. 네. 전국에 40만 개의 고사장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시험 감독도 인력을 굉장히 늘렸는데요. 네네. 94만 명 이상을 배정했어요. 네. 또 이번에 여름에 네. 그 중국에 또 그 물이, 그러니까 홍수가 나고 비가 네. 굉장히 많이 와가지고 약간 좀 좋지 않았던 지역도 있었잖아요. 네, 그런 맞아요. 지역은 어떻게 시험을 봤어요? 안후이성 같은 경우에는요. 예.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렇죠. 네. 원래는 7월 7일에 어문 시험이랑 수학 시험을 봐야 됐었는데요. 네. 7월 9일로 연기돼서 실시했어요. 아, 그래요? 네, 시험 문제를 바꿔서. 그 이틀 만에 그렇게 바꿀 수가 있었던 거예요? 네. 교육부에서 준비를 해놓은 상태였어요.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네. 시험 문제를 바꿔서 실시했고요. 네. 그리고 또 도로가 이미 침수돼서 다닐 수 없는 곳은 예. 배를 타고 아하. 학생들이 배를 타고 시험장으로 갔기도 했고요. 아이고. 그리고 또 한국에서도 뉴스에 좀 크게 나오긴 했는데요. 네. 수험생이 탄 버스가 저수지로 빠지는 사고가 아이고. 발생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아, 참. 네, 그래서 이번 올해 시험은 문화대혁명 이후에 네. 가장 어려운 환경 속에서 코로나랑 홍수랑 해서 가장 어려운 환경 속에서 치러졌다라는 평가가 네. 있습니다. 아, 정말 이렇게 주위를 둘러보면 정말 학생들이 가장 큰 피해자가 또 아닐까 하는 생각이 또 있어요. 맞습니다. 네. 자, 그럼 교수님, 여기서 네. 우리가 퀴즈 한번 내죠. 네, 오늘 좋습니다. 굉장히 좀 흥미로운 걸로 갖고 오셨다고 들었는데요. 기대가 됩니다. 네, 중국 수능, 그러니까 중국의 까오카오와 관련이 없는 물건은 무엇일까요? 어허. 첫 번째, 막대사탕. 네. 두 번째, 계란. 세 번째, 휴지. 어허. 우리나라에서 미역국을 먹지 않고 뭐 엿이나 찹쌀떡을 주는 것처럼 네, 어떠한 수능이라든지 중요한 날에 뭐 관련된 물건들이 있는데 네, 그것과 중국의 수능과 관련 없는 거를 지금 고르는 거죠. 네, 관련 없는 것입니다. 야, 이거 재밌겠는데? 1번 막대사탕이고 2번 계란이고 3번 휴지입니다. 네,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샵 1991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으로 보내주시고요. 저희가 선정해서 두 분께 선물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리고 또 홈페이지에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시험에서 1등하는 그 순간 내 귓가를 울리면서 꿈을 깨는 알람시계 책상에 펴있는 잠고서 어젯밤 그대
시험 수사 각각 인터뷰에 나와서는 하는 말 교과서를 중심으로 수업에만 충실했대. 그 말이 더 화나. 그러면 도대체 나는 뭐야. 똑같은 책으로 공부한 나만 더 비참하지. 도대체 어느 누가 이 시험을 만든 거야. 이렇게 꽃다운 내 인생 시험에 시들도록. 그래도 한 번쯤은 제일 잘하는 나였으면 기죽은 엄마 아빠 환하게 웃으시게. 문 앞에 서서 성이다 퇴근하는 아빠만 났어. 시무룩한 내 얼굴에 어깨 동무해주시며 괜찮아 기운해. 시험이 인생의 전부니 뭐. 고맙고 죄송한 그 말씀 다음엔 잘해야지. 도대체 어느 누가 이 시험을 만든 거야. 이렇게 꽃다운 내 인생 시험에 시들도록. 그래도 한 번쯤은 제일 잘하는 나였으면 기죽은 엄마 아빠 환하게 웃으시게. 알고 보면 우리라도 공부보다 잘하는 게 또 있지. 누구나 다 한 가지는 잘하는 게 있는 거야. 잘하기 싫어서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정말로 중요하지. 시험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라고. 시험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야. 자, 교수님 이제 정답 발표해줘야죠. 뭡니까 정답? 정답은 네. 3번 휴지입니다. 휴지. 네. 관련이 없는 거. 네. 휴지는 우리나라에서는 잘 풀라고 이렇게 주잖아요. 네, 맞습니다. 중국에는 이게 없군요. 네. 그러면 반면에 막대사탕하고 계란이 이제 중국에서 뭔가 중국의 수능 까오카오와 관련이 있다고 하던데 네.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막대사탕이요. 네. 중국어로 빵빵탕이라고 불러요. 빵빵당, 빵빵탕. 빵빵당. 네, 잘하시네요. 재밌네. 네. 예. 근데 이 빵빵탕의 예. 빵이 중국어로 잘한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뛰어나다, 훌륭하다, 좋다 네. 등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고사장 앞에서 시험 보는 고사장 앞에서 막대사탕을 건네는 장면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계란은요? 계란은요. 계란의 모양이 숫자 0과 비슷하다고 해서 불길한 징조로 여겨서 계란을 잘 먹지 않는다고 해요. 아, 우리나라에서는 미역국을, 그러니까 미끄러질까봐 미역국 안 먹는 것처럼. 네, 네, 맞습니다. 아침에는 계란을 안 먹는구나. 네, 네. 아, 야, 어느 나라에나 이런 징크스는 다 있나 봐요. 네, 맞습니다. 이런 네. 속설들이 다들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 재밌게, 흥미롭게 잘 들었습니다. 중국의 까오카오와 네. 교육열에 대해서도 오늘 이야기를 준비했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중국의 카오카오를 잘 보기 위해서 네. 많은 학생들이 정말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것과 동시에 네. 학부모들도 어. 자식들이 시험을 잘 보게 하기 위해서 허허.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치맛바람이라고 하죠. 그렇죠. 네. 중국은 초중고등학교의 비평준화예요. 그래서 소위 명문학교가 존재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명문학교에 아이들을 보내기 위해서 네. 학부모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아이고. 초등학교 입학 경쟁이 치열해지자 네. 정부는 지역별로 초등학교 배정을 실시했어요. 네네. 그래서 이 동네 사는 사람은 이 학교를 가야 되고 뭐 B 동네에 사는 사람은 뭐 B 학교를 가야 돼. 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됐는데 네. 명문학교가 만약에 A 학교라고 하면은 네. 그 A 학교 주변에 집값이 폭등해 버리는. 아, 글로 몰려드는군요. 네, 맞습니다. 아, 이게 또 부작용이네. 네. 네. 특히 좋은 중학교에 들어가려면요. 예. 1학년부터 6학년 때까지 성적 네. 중에서 5개 학년 이상의 성적이 우수 성적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허허.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전체 수를 받아야 돼요. 수. 네. 그래서 대부분 초등학교 1, 2학년 때부터 엄청난 학업 스트레스를 받아요. 야, 중국도 정말 장난이 아니군요. 네. 예. 그리고 만약에 1학년부터 6학년 때까지 5개 학년에서 네. 올수를 받지 않는다면 네네. 두 번째 방법이 있는데 부모가 그 학군 내에 집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 거기에 살아야 되는구나. 네, 거주를 하고 있어야 돼요. 예. 따라서 그 아이들의 성적이 매우 뛰어나지 않은 경우에는요, 네네. 학군 내 집을 사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엄청 비싸겠죠? 그렇죠. 예. 진짜 조그만한 집도 예. 몇 억씩 하는데요. 예. 야. 제가 공부했던 베이징에서는요, 예. 3평짜리 방. 3평짜리? 네, 3평짜리. 그러니까 한 사람 겨우 누울 수 있는 정도? 정말 고시원 같은 그런 공간. 네. 예. 그런 방이 한국 돈으로 무려 10억이 넘어요. 네. 우와, 장난 아니군요, 진짜. 네, 예. 진짜 딱 이름만 걸어놓는 집이 거죠. 일반적으로 중국 대졸자 초봉이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선이라고 예. 많이 받는 아이들이 그 정도인 것을 감안한다면 예. 중국 내 교육을 위한 투자가 네. 어마어마한다는 거죠. 돈 있는 특수계층의 학생들 위주로 좋은 교육을 받게 되고 그럴 수밖에 없겠지. 네, 또 그것 때문에 부의 대물림이 또 이루어지고 맞아요. 있다는 게 가장 큰 네. 문제예요. 이게 진짜 문제예요. 네네. 우리나라도 사실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또 심지어 그 명문학교가 대부분 대도시에 있기 때문에요. 네.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 도농격차라고 하죠. 요것도 굉장히 점점 심해져요.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는 거군요. 네, 맞아요. 저는 이런 생각도 좀 해봐요. 뭐 부모도 부모겠지만 아이들이 좀 너무 불행하지 않을까. 네. 어렸을 때는 좀 노는 게 많이 놀고 추억을 많이 쌓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네, 맞아요. 어렸을 때부터 막 초등학교 입학때 때부터 먼저 막 그 치열한 경쟁이 시작이 되고 하니까 네, 맞아요. 초등학교 입학하면은요, 예. 대부분 뭐 국어는 기본이고 네. 수학, 영어, 음. 과외들을 많이 받더라고요. 네. 그리고 국영수는 물론 미술, 음악, 체육 등 다양한 예술 활동, 예술 공부 등에 또 투자를 많이 해요. 어허. 그래서 애들이 학교 갔다 와서 학원 가고 과외하고 이러면 하루가 끝난다고 하더라고요. 아우, 네. 아우 힘들어. 게다가 네. 이제 또 주말에는 각종 체험학습 한다 해서 네. 엄마들이 음악회 데리고 가, 아우. 미술관 데리고 가, 박람회 데리고 가. 그래서 진짜 북경에 있을 때 보면요. 네. 놀이터에서 노는 아이들은 네. 대부분 5살 이하? 아, 큰 애들을 본 적이 거의 없었던 진짜 것 같아요. 예. 실제로 우리 교수님께서 목격을 하신 상황이군요. 네. 아니 뭐 주말에 뭐 음악회 가고 미술관 가는 거 좋은데 뭐 취미로 가야지 그것을 그렇죠. 뭔가 좀 의무감으로 가면 그것만큼 괴로운 게 어디 있어요. 네, 공부하러 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 알겠습니다. 자, 중국의 교육열까지 저희가 알아봤는데 예측해 볼 수 있는 중국의 미래 이야기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우리가 가장 가까운 나라에 또 있다 보니까 또 신경이 안 쓰일 수는 없거든요. 계속 또 보고 있어야 되는 거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요. 네. 중국이란 나라가 이미 광활한 영토와 네. 엄청난 인구수, 그리고 또
엄청나게 빠른 발전 속도를 통해서 세계 강대국으로 이미 부상을 했죠. 네. 게다가 중국이라는 나라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높은 교육열과 네. 또 이를 통해 배출되는 엄청난 수의 인적 자원들이 이미 축적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게다가 중국 정부는 국가 경쟁력이 인재 양성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네. 인재 육성에 중점을 둔 교육 제도를 통해 우수한 인재를 키우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네네. 중국의 우수 대학에서 양성된 인력뿐만 아니라 네. 외국 유학을 마친 학생들이 매년 수십만 명씩 중국으로 다시 귀국을 하면서 예. 대학 그리고 연구기관 그리고 정부기관에 포진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이처럼 중국은 엄청난 교육열을 기반으로 한 인적 자원을 지속적으로 축적함으로써 우리가 상상하기도 힘들 정도의 성장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찾아가는 인문학, 굿모닝 인문학, 중국의 수능 가오카오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가영 교수님과 함께 하고 있고요. 자, 오늘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교수님께서 당부 말씀이 있으시다면서요? 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중국의 교육 정책은 교육뿐만 아니라 이후 취업이나 부동산과 관련된 정책 등과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네. 한국의 모습과 매우 닮아 있는 중국의 가오카오와 교육열 그리고 그에 따른 다양한 부작용들을 살펴봤는데요. 네네. 이러한 부작용을 반면교사로 삼고 또 긍정적인 모습들도 우리가 함께 보면서 네. 대한민국의 교육의 발전 방향을 다시 한번 고민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좀 흥미진진한 이야기였습니다. 옆 나라에 살면서도 그 나라 수능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몰랐는데, 이렇게까지 교육열이 엄청 높구나. 그에 따른 또 부작용도 살펴봤고, 또 긍정적인 면도 한번 유추를 해볼 수 있었습니다. 중국의 수능 가오카오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봤고요. 오늘 찾아가는 인문학, 굿모닝 인문학 이가영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